서사갈래예요. 서사라는 말은 사건을 풀어냅니다 해서 서사야. 개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 개연성, 있음직한 이야기를 허구적, 지어냈어.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 소설 전부 다 포함된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특히 장마는 소설이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 사실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서술자는 네모,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존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서술자가 작가는 아니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무슨 말 이야기하는 거야?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 구분하란 얘기네요. 문학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어린 시절의 나죠. 근데 중간중간 어른이 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왜? 의도가 뭐야? 효과가 뭐야? 그거 확인하라는 거지. 소설의 구성 요소는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고요. 작품 속에서 사건을 이뤄가는 주체, 사건은 인물들 간에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사건이 터지면 얘기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되는 거지. 배경, 인물이 사건을 겪게 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이때는 언제요? 시간적 배경, 장마.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는 6.25가 시대적 배경이죠. 요게 중요하다. 글쓴이에게, 서술자에게 6.25 전쟁이 장마처럼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갈등은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 관계가 얽혀있는 양상. 장마에서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외적 갈등이 주를 이루는 갈등이지. 서술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리인, 시점을 통해서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장마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밑으로 내려오죠. 전후소설이고요. 중편소설, 성장소설, 내가 성장하죠. 사실적이고 상징적이고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다. 이건 뭐예요? 죽은이란다. 구렁이가 죽은 삼촌을 의미하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 주냐, 그거 찾으러 가는 게 중요했다. 이념의 대립과 화해 중요했었고요.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 사실은 이게 한 가족의 비극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게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었다. 민족적 정서를 통한, 민족적 정서 뭐 구렁이가 삼촌이에요? 라는 것을 통한 극복 및 화해. 이념으로 인해 싸웠지만 화해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있다.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념 대립, 가족 간의 갈등.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무속적 행위로 갈등을 극복합니다. 이중적 시점. 어린 나가 서술하기도 하고 어른이 된 나가 서술하기도 했었었지. 그거 확인하시라고. 방언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요. 토속적 분위기를 냅니다. 뭐 나쁘지 않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글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건 줄거리니까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밑에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장마, 계절적 배경, 음울한 분위기, 뭐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죠. 한 가족의 불행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 장명등, 집 나간 삼촌 기다리려고 할머니가 켜놓은 거죠. 할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정과 정성을 나타내고, 근데 장명등이 꺼지지. 할머니가 분노하죠. 하지만 소설적으로 불길한 징조를 암시해 줍니다.
구렁이는요 삼촌의 환생이고요.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 삼촌의 환생인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 민족. 그래서 구렁이 모습이 어땠었어? 허리가 거진 반동강 난 채로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비극을 드러내고요. 이념의 대립을 해소하는 장치로 기능을 합니다. 밑으로 가죠. 결국엔 구렁이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할머니 머리카락 냄새 맡고 내려와서 이렇게 대숲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엔 한을 푸는구나. 인물 간의 갈등 양상,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씁시다. 외적 갈등. 어쨌든 싸우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하지만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인해 외할머니가 정성껏 달래주고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서로 손 맞잡으면서 화해를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들의 갈등의 원인은 이념이야? 이념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헷갈리니까 그럼 위에다가 쓸게요. 이념은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아니다. 요 말이 중요한 거라고. 갈등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시점의 특징이라고 해서 요거는 한 문제 딱 시험 낼 수도 있어요. 내기 딱 좋아. 어린아이 시점과 어른의 시점 둘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아이의 시점. 비합리적인 할머니의 행위를 비판 없이 묘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전달해 줍니다.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내준다. 어른의 시점, 별표. 이게 어디에 이게 쓰였는지를 일단 찾아놓는 게 중요하다.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한다. 어른이 돼서 생각해봤더니 그 당시 동네 사람들 우리가 그 미신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가 궁금했었던 거였었어.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지문을 음악실을 사용한 학상은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죠. 감사해요. 알려줘서. 장마 이거 다 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읽을 시간 짬짬이 드리고 질문할 거예요. 아 이런 거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데 질문해도 되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하는 겁니다. 장마 뭐였어요? 한 가족의 비극이기도 하면서 한 가족의 비극이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기도 했었던 6.25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즘 뭐지? 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냥 한국전쟁이라고 나오나? 6.25라고 나오나? 그냥 6.25라고 나오나? 6.25라고 나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체크만 하면 됩니다. 6.25 전쟁 시대적 배경이고요. 나 동만이 서술자. 근데 주인공은 할머니 외할머니죠. 1인칭 관찰자. 어쩌고 저쩌고.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하지만 여기 봐.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지내. 즉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이념이 없어. 이념이 없어. 그냥 내 새끼 중요한 거야.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나가 삼촌의 집에 몰래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고초를 겪고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갈등이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삼촌이 외삼촌 왜 죽었어? 산에 숨어있는 빨치산 잡으러 갔다 총 맞아서 죽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열받지.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자 할머니는 뭐야? 내 새끼 죽으라는 건가? 초놈의 영감 할망구가 그냥.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들여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빨갱이들 다 쓸어가 버려라 라고 말했었던 그 부분.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 죽음을 읍내에 버려 두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삼촌이 죽었을 거라는 체념에 빠지지만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온다라는 점쟁이 말 믿고 신앙처럼 믿으며 삼촌 맞이할 준비하도록 채근하고 점쟁이가 삼촌 돌아오는 날이라고 알려준 하루가 다가오자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켜놓으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맹목적으로 내 아들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면 이런 말을 믿을까? 난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할머니가 호통을 치고 있고요. 아직 꼭두 새벽에 밤인데도 그런 자나마나 머릿속이 울리고 띵이 감겼지.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여러 날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이 말이 아니었어. 왜 사람들, 가족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이 있었어? 할머니가 내 아들 온다 준비해라. 이놈의 새끼, 네 동생 들어온다고? 이 며느리년, 네 누구야?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온다고? 이놈의 새끼, 너네 삼촌 오는데 그냥 자빠져 자고 있냐? 엄청 욕했을 거야 할머니. 이렇게. 아버지는 부항에 뜬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서 푸석푸석했고 수치의 깡말은 대꼬챙이였었다. 그냥 가족들 시달리고 있어요. 외가 식구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은 없어. 왜? 어쨌든 할머니 집에 얹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눈치 봐야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 청청해가지고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이러한 부분은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괄호해요. 게으른 소 일 시키려면 얼마나 들들 볶아야 되겠어.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내고 닦아 세우고 있었다. 체크.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불길한 징조를 암시한다. 불길한 징조는 뭐야? 삼촌이 집에 살아서 못 돌아오겠구나.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빈정이 상해버렸고 하느님이 간반에 몰래 들어와서 니들 정성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였었는데 그 증거로 삼아버렸다. 니들이 진짜 정성이 있으면 꺼지자마자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불 켜놨어야지. 이런 느낌이죠. 장명등의 특별한 의미를 할머니 부여하고 있었고 할머니의 노여움은 그치지 않았죠. 한 가지만 해도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이런 게 논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거지. 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좋게 쓰일 수 있다고 봐요. 누가 예쁘고 잘한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걔를 계속 착하고 예쁜 아이로 대해줘. 그러면 걔는 진짜 착하고 예쁜 아이들 돼요. 대학에서 이제 교육학 하는 건데 똑같은 애들인데 둘이 이렇게 나눠놓고 너희들은 반 배정을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너네들 이 클래스는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애들만 모아놓은 반이야 라고 하면 걔네들 실제 성적이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칭찬은 자꾸 필요해. 이렇게. 이뻐.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광과 장롱의 열쇠는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집에서 돈 한 푼 쓰려면 다 내 허락받아야 돼. 이거지. 기사 싫은 날 아침부터 옆에 내가 집에서 큰 소리 하면 안 될 일도 안 돼. 이만큼 하고 마는데 남들 니들 다 알아서 해라.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난다. 라면서 할머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괜찮나요? 그리고 할머니 어떻게 해요? 사투리 사용하고 있죠?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을 주고요. 사투리, 토속감을 높여줍니다. 진짜 저 시골에서 일어났었던 일일 수 있겠다. 사실감을 부여해줍니다. 이러한 것들. 큰 자석이라고
안채로 향해 버렸다.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큼 아들 며느리 복도 없는 년은 드물 것이요 라면서 사실은 그 독백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들으라고 질책하는 말이다.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또 한마디 했다. 외할머니 사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지금 이 순간에는.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외할머니에 대한 반감, 고함에 가까운 소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죠. 방문을 꽝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옛날 그 한옥집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 창호지 발라놓은 문이 있으면 옆에 요만하게 문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이렇게.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마당을 늘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줬고 우리들은 엄청 눈치 보면서 이 일을 했고요. 체크. 고모, 이모 합세해서 모두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가 되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진 않지만 어떻게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를 이런 식으로 암시해 놓는 거지. 이 집안의 불행은 우리 민족 전체의 불행이었고 그럼 이 집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남북인데 우리 집안이 청소가 잘 되어서 남북한 잘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모 고모는 어머니 도우러 부엌으로 가고 아버지 따라서 청소하러 가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아직도 하늘은 흐려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게 배경의 역할인 거지.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날 아무래도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 여기 서쪽 하늘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었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랬어.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을 암시해 줍니다. 역시 배경을 통해서 현재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배경을 통해서 현재의 비극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네. 이른 아침부터 이웃 사람들의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었는데 진짜 날씨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 이야기 시작하기 편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 아니야. 주된 관심사 아니야.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었다. 바로 이게 주된 관심사지. 날씨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접근했고 아낙네들은 부엌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아마 요거를 잔치집답다라는 거 반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집이 무슨 잔치집이야. 저마다 연주를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어린아이의 시점이다. 여기가 빨간색이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미신을 믿고 있는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도 비치지 않았지. 점장이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이를 크게 벌려놓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속셈을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진 않았다. 그냥 눈으로 온몸의 분위기로 야 너네 미신 믿어? 이런 분위기인데 노골적으로 티내지는 않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과거 회상 어른이 된 나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라고 해놨고 이러한 게 어린 나의 시점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장치다. 이야기 끝에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읽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오, 요거는 어린 나가 한 말이지. 다시 또 칠할게요. 그런 말을 하는 몇몇 사람들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를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한창 즐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 저것들 사람들 마음속 다 알았었겠지.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휴, 자네 어머님 정성이 저렇게 지극하시니 자네 동생은 꼭 돌아올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시간이 진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늘어서 우리 집은 붐비고 마을 사람들 성안 발 달려 있으면 다 빠져 다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과장. 혼자 진군의 집 앞에 앉아 담배 피우는 낯선 사람. 이거 누구야? 삼촌 잡으려고 했었던 그 경찰 이거지.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 아침밥도 못 먹었지. 삼촌 오면 같이 먹을 거라서. 세상에.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배는 고팠어. 어린아이다운 태도. 마침내 진시였지.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어. 사실 진시는 7시래요. 이렇게. 모두들 흥분에 쌓여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학수고대 간절히 괴롭게 기다립니다. 학처럼 목을 빼놓고 고통스럽게 대기하다 기다립니다.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점쟁이의 예언이 틀린 경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일 실망해야 되는 건 누구야? 할머니지. 근데 할머니만 또 실망하지를 않아. 점쟁이가 불팔이 있는. 그치? 이렇게. 근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구렁이식으로 오고 구렁이가 삼촌이라고 맞는 거니까 할머니는 나중에 또 뭐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셨으면 집안일이 있었으면 또 점쟁이 만나러 갔었을걸? 어쨌든 그날 온다고 마친 거였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래서야 점심 같은 아침을 먹을 수 있었지. 브런치 커피와 한 잔. 그냥 하는 소리죠. 브런치가 어딨어. 말이 좋아 브런치지 그냥 아점 아니야 아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냥 게으른 사람들 먹는 거 이렇게. 그리고 뭐 브런치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먹으면 뭐 이렇게 접시에다가 뭐 칸도 없이 그냥 음식 때려다가 올려놔 놓고 나중에 다 먹을 때쯤 되면 다 섞여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해봐야 비엔나 소세지 마트에서 사가지고 해놨을 거면서 베이컨 사다 몇 장 하고 식빵에다 계란물 묻혀가지고 대충 굽고 샐러드 올려놓고. 하지만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네, 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목표로 한 거에다가 이제 한 5kg 더 빼야 되거든. 정책이라서 지금 이제 걷지 말고 뛰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줄넘기가 진짜 살이 많이 빠져. 줄넘기?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살이 좀 빠졌어. 정말? 무릎 나가. 내 나이 때 무릎 나가. 여기 재미로 왔던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까지만은 우리 집에 남아 있어. 그래서 나중에 외할머니가 사람들 쫓아내고 수습할 때 진군애가 도와주잖아.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 뜨적뜨적 심란한 얼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반찬은 너무 좋았다. 이것도 어린아이다운 시선 같아요. 기왕 해놓은 거니까. 근데 역시 명절 최고의 반찬은 LA 갈비지. 오!
나 LA 갈비 처음 먹을 때 너무 환장해서 이게 손 디는 줄도 모르고 먹어서 촌스럽게. LA 갈비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네. 그래. 양념 먹는 데는 별로 안 좋아. 좋았어. 넌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할 줄 알았거든. 나쁜 놈아. 기왕 해놓은 거니까 먼저 먹으라고 하면서도 할머니는 안 드셨어. 왜? 삼촌 온다라는 거 확실히 믿으니까 난 내 새끼랑 같이 밥 먹을게. 근데 삼촌 살아서 돌아와도 집에 못 들어와. 밖에 경찰한테 잡혀가. 이렇게. 진시가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어. 삼촌 돌아오는데 믿음이 변화가 없어. 겉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지. 어머, 요거 애당초 말이 났으니 나는 시간 같은 거 염두에 주지 않았어. 중요한 거는 날짜지 시간이 별거 아니여.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실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 따져서 못하겠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있죠.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 점쟁이가 아무리 용해도 시간만큼은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할머니는 아직도 그날이 하루 종일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날 24시까지만 오면 되는 거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와도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모자 겸상 같은 밥상에 밥 한 번 먹겠다고 추호도 가을의 털 하나만큼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가 않았었다. 마루 위에 발돋움하고 자꾸 입맛을 달치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라는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렸어. 으르렁거리고 있지. 이내 함성 소리가 들려. 월이란 놈이 으르렁거리고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걸 예고해 준다. 수저질하던 아버지의 소녀 혹시 설마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행동을 하나씩 잘라서 보여주죠. 점층적 전개, 극적 긴장감, 고조.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떠한 심리를? 긴장한 거지. 혹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걸요? 이 마음에는.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며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어머 세상에 아이들의 아우성과 맞닥뜨렸고 눈에 띈 게 뭐였어? 조무래기 패들. 어린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자 돌멩이 손에 있었죠. 기다란 나뭇잎이 있었고요. 애들 돌팔매질 하고 있죠.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해 줍니다. 그럼 이 조무래기 패들 어린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패라고도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뭐라고? 우리 민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대상, 뭐 외세 요 정도 할 수가 있겠다. 사실 지들 싸움에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게 된 상황이 느낌이 있잖아요. 돌팽이가 날아오는데 뭐였어? 구렁이가 꿈틀꿈틀 기어오고 있었죠. 구렁이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구렁이 어때? 엄청 커. 구렁이. 일단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생인 거 맞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 다음에 여기 길기는 하지만 그냥 쭉 빨간색으로 다 그어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어린애였어. 한순간 공포를 견디고 고함 지르고 돌팔매하는 쪼무레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였지.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본능적으로 품는 정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꿈틀거리는 건 일단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애에 불과했었어.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들어가서 지게 짝대기를 쥐어쥐고 요절을 내려고 했었는데 내 손을 잡는 사람이 있었지. 누구?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눈으로 욕하고 있었겠죠. 이놈의 새끼가 지 삼촌 때려잡고 있네. 이렇게 눈으로 욕하고 있었을걸?
돌아보니 외할머니, 할머니는 악 비명 지르면서 기절했고 외할머니는 내 손에서 짝대기 뺏어버렸지. 나한테 엄한 꾸지람하고 있는 것 같았어. 뭐라고? 이놈의 새끼 그냥 삼촌한테 뭐하는 짓이야?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 기절한 이유는 뭐야? 내 새끼가 결국은 죽었구나 라고 알게 됐었던 거지. 이미 공통점이 있어. 구렁이를 삼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할머니, 외할머니 둘 분 다. 난데없는 구렁이 출현으로 우리 집은 삽시간에 엉망진창이 됐고 가장 큰 걱정은 할머니의 졸도. 그렇지, 이거지. 삼촌이 죽어서 환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직 외할머니 혼자.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이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었지. 일단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 도움받은 사람 누구야? 여기 그치. 아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아버지 위로해줬던 그 사람들. 집 안에 걸어 들어온 사람 밖으로 나타냈었지. 왜? 구렁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린 놈의 새끼들 또 돌 던지고 막 그럴까봐. 대문 밖에 쫓긴 애들은 우르르 몰려가고 혼란을 틈타서 구렁이는 낼름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여기죠. 구렁이가 무언가에 되알지게 얻어맞아서 꼬리 부분이 거지 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 있었지.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 혹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현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돌멩이, 나뭇개비 또 저기 누구야?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었었죠. 외할머니 이제 진짜 화나셨지. 돌멩이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고함은 설이 빨갛고 팔매질을 멈추고. 얘도 폭력이었죠. 나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구렁인데 오우씨 너무 무서운데 저렇게 지 몸이 상처받으면 더 위험하지. 야생동물일 때. 근데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이거 따지면은 누구야? 할머니,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야? 사돈 총각이지. 사돈 총각이야. 사돈 총각. 이렇게 사돈 총각. 결혼했어. 아내가 있지. 아내 남동생이야. 너네 어머니 입장에서.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 결혼했어. 남편 남동생. 어머니 입장. 당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돈 총각이야. 얘. 사돈 총각. 됐을까?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구렁이를 삼촌으로 대우해주고 있어. 누가 큰 소리로 웃어. 구렁이 보고서 그래.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로 변했었다. 이렇게 변했겠지. 외할머니. 어떤 창자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됐냐. 이런 주리를 틀어댈 놈이라고 하면서 할머니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할머니 웃는 놈한테 대한 분노를 표현해주고 있죠. 할머니 화났어요. 간접짓이지. 간접짓이지. 줄이 트는 거 당해본 적 있어요? 가끔 민속촌에 가면 해보잖아요. 친구들이랑 기차로 좀 해봤는데 아프거든요. 살짝만 해도 아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발을 묶어, 여기 발을 다 묶어놓고 이게 나무 작대기 끼워서 이렇게 누르면 끝이야? 근데 엄청 아파요. 멍드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한 5cm 내릴 때부터 잘못했어요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파요? 글쎄. 그치. 그렇게 많이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지. 조선시대에 시행됐었던 최고의 극형은 압슬형이야. 압슬형. 그 메탈로 줄이 붙다가
사기 그릇을 깨서 바닥에다가 대충 깔아놓고 사람 무릎 꿇혀놓고 그 위에다가 여기 허벅지가 돌 올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아픈가 봐. 그러면 이제 다리 못 써. 그 이후로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영종가 정종가 압슬형 금지시켰었어. 이렇게. 목 자르는 것도 이거 되게 아프대요. 그 약간 망나니 중에 초보인 사람 자르는. 그치. 한 번에 안 잘리니까. 한 번에 안 잘리니까. 그래서 그 목 잘리는 사람들 가족이 망나니한테 돈을 되게 많이 줘. 제발 한 번만에 해달라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아무튼 그렇다고요. 할머니의 대갈호령의 사람들. 와, 할머니의 기세가, 외할머니 기세가 어마어마해. 자네 보다시피 자네 어머니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 잘 지내네. 걱정 말고 자네 갈 때를 갈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렁이 삼촌을 위로해 주는 거지. 구렁이는 꿈쩍하지 않고 있죠. 아이고 가야 할디 저승이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춤구리고 있어서야 한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야만 되겠는가? 자네 심정은 내가 짐작하겠구만. 공감. 네 마음 이해해. 집안 식구들 걱정은 말고. 자네 노친께서도 자네가 이러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너 엄마 생각해. 외할머니는 산 사람 대하듯이 위로 올려다보며 조용조용 말을 건넸다. 그런데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지. 한이 풀리지 않았어.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줘. 머리카락 태우면 뱀이 갈 길 가요 라고 누가 뒤에서 소리 질러줬어. 무속신앙에 근거한 주술적 행위다라는 거 확인. 외할머니 지시에 따라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갔고요. 할머니 시체였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엔 할머니 머리카락. 근데 우린 알죠. 이 할머니 머리카락 냄새 맡고 구렁이가 갈 길 가지. 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꼭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었어야 돼. 다른 사람 머리카락 안 돼. 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해 주니까. 되게 어이없을 것 같은데 니들 군대 가잖아. 진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그 전까지 사귀던 애인이 아니라 엄마야. 훈련소에서 어버이 노래 부르면 눈물 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 이상해. 전에도 경험담인가 보네요. 경험담이지. 경험담이지. 훈련소에 있을 때 4주 만에 내가 편지를 처음 받았는데 그때 편지였다. 그때는 이미 그때 사귀던 아가씨가 딴 남자 만나고 있었었고 내가 제일 처음 받은 편지는 아버지 편지였었거든. 근데 와, 이 봉투를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서 내가 결국엔 그날 못 읽었어. 계속 울어서 진짜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근데 뭐 지금 뭐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으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다 아들내미 같아. 가면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갈게요. 존댓말 쓰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친구한테 엄청 혼났어. 그때 아버지한테 그때는 아버지 친구들하고 그 자식들하고 이제 같이 막 버스 대절해서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거 같더니 옆에서 아버지 친구가 보러 이놈의 새끼는 몇 살인데 아직도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거야? 혼나가지고 그날 이후로 전 계속 존댓말 쓰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꼭 얘기하시라고. 할머니 머리카락. 그리고 할머니 머리카락 구해오는 동안 외할머니는 음식 몇 가지를 차리고 있었죠. 이 음식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할머니가 삼촌 위해서 만든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이죠. 자네 올라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개 정성 들여서 준비했지. 먹지는 못해도 눈욕이라도 하고 가고 그냥 너네 엄마 정성이라도 잘 느끼고 가. 자네 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냄새나도 섭섭하지 말고 먼 걸음 부디 편안히 가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고 할머니가 흰머리를 올려놓자 단백질 타는 냄새 있죠.
자글자글자글 타는 거 뱀이 냄새 맡고 이제 가죠. 희한한 광경. 우와, 그동안 외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했던 뱀이 할머니 머리카락 냄새에 맞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혈육의 정과 전통적인 정서를 통해 민족의 원한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념의 차이로 인한 대립도 혈육의 정으로 해소할 수가 있다. 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구렁이가 슬그머니 움직이고 구렁이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쫓아주는 거지. 외할머니가. 됐고, 월이라는 놈이 그동안 쫄아 있다가 이제서야 그냥 꼴값판이라고 이렇게 짚고, 여기 체크.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를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헛간과 부엌 사이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구렁이가 그렇게 다친 건 사실은 누가 다친 거야? 삼촌이 다친 거고, 삼촌이 다친 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다친 거지. 할머니는 가고 고맙네 이 사람, 일은 다 맡기고 고마워. 구렁이가 한을 푸고 가는 것, 구렁이를 배웅해주고, 이제 구렁이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고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지. 구렁이가 사라지자 첫 마디는 뭐였어요? 갔냐, 이거였었지. 첫 마디가 딱 갔냐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확실하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다 듣고 할머니는 이제 내 아들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한은 풀고 갔구나 안심하고, 할머니가 졸도했었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얘기해주고 빠진 이야기 엄마가 해주고,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여기 나온 말들 다 외우는 걸로 할게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아들이 한을 풀었다 안도감, 내가 직접 했었어야 되는데 에 대한 아쉬움. 딱 4개 있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끼워 놓을 수 있겠지. 그거 찾아놓으면 됩니다. 여기 또 중요하죠. 이야기를 다 듣고 할머니는 사돈, 누구? 외할머니. 외할머니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했었다. 갈등 해소가 암시되는 것이. 이렇게. 외할머니가 큰 방으로 건너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다가 더 할 나위 없이 싸우다가 이제 같은 방에 있어. 화해하겠지.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첫 마디가 고맙소. 아유, 별 말씀을. 야한테 얘기 다 들었소.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분이 다 해신했구만. 험한 일을 하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을꼬. 인젠 다 지난 일이니까 말씀 그만두고 맴이나 잘 추스기라오. 고맙소.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 외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이제 완전 갈등이지. 그러면서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잘 갔을래나 모르겠네요. 염려 마셔요. 편한 데 가서 사분댁 터준 노릇을 톡톡히 할 겁니다. 할머니 이제 기운이 다 하셨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한 번 기절했다고 목숨이 거의 사그라드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기운 내서 사람들 잡돌이를 할 수 있었을까.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한번 확 타오르는 느낌이었던 거지.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사라지듯 눈을 감고, 할머니 인생에서 어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런 기력으로 며칠을 버텼을까.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이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할머니가 옛날에 저기 삼촌 밤마다 내려온다라는 얘기 했다라는 거 알고 이런 사람 팔아먹을 백종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욕한 적이 있었지.
임종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해 주었다. 할머니와 내가 화해합니다. 내가 정신적인 성숙합니다. 성장 소설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내가 할머니 용서할 게 있나? 잘못해놓고 나 요 멘트는 좀 그렇던데 나 할머니 이해할 수 있어? 마지막 부분 이거 다 외우는 거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한 줄 요렇게 위에 띄어져 있죠.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여운을 줍니다.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장마였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형 문장. 장마가 끝났다. 비극 우리 민족의 비극이 종결된다. 지루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지. 3년 가뭄은 살아도 석 달 장마는 사람이 못 살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인가 엄청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다. 며칠째 뭐 장마 막 기록 세우고 그랬었었는데 3주 동안 계속 비 오고 그런 날이 있었을걸? 일단 정치.